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시인 사진작가 신현님 TV의 이 채널 부자 되는 책 등대에서 코로나 이 시대에 가닿을 수 있는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는 소설도 있고, 그것보다도 제게 최고의 소설 중에 하나인 내 슬픈 창녀들의 추억, 이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소설을 쓴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 가브리엘 마르케스. 젊은 날에 2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소설을 너무나 제가 감동 깊게 봤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가브리엘 마르케스의 마지막 소설 내 슬픈 창녀들의 추억을 다루고, 이것과 이어진 백신 개발에 애쓰는 기업들을 제가 찾아봤는데, 바이오 리더스, 하미사이언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 사이언스 등 다 유명 기업인데, 바이오 리더스는 잘 들어보지 못한 기업인데 탄탄한 기업 같아요. 코로나19 치료제 대장주가 될 거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제가 올려놨어요. 응원하면서 가브리엘 마르케스의 소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마르케스의 웬만한 소설들을 거의 다 봤어요. 100년 동안의 고독이 너무나 좋아서 마지막까지 좋대요. 이 내 슬픈 창녀들의 추억. 제목이 이게 보수분들은 또 안 좋아할 수 있는 제목이기도 하고, 또 진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제목인데, 콜롬비아가 낳은 세계적인 소설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20세기 남아메리카를 대표하는 문학가 중에 한 명으로 존경받는 작가입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의 삶과 분쟁을 반영해서 풍부한 상상의 세계와 현실을 조화시킨 그의 단편 및 장편 소설들은 더없이 훌륭하다. 정통 문학으로서는 결코 성취하기 쉽지 않은 두 가지 문학적 고귀함과 상업적 성과를 동시에 이뤄낸 작가이기도 합니다. 2년 동안의 고독은 지상 최고의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스토옙스키와 마르케스를 제가 참 좋아해요. 도스토옙스키는 성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위대한 소설가죠. 마르케스의 100년 동안의 고독은 또 다른 시간을 내서 해야 되고요. 민음사에서 나왔고요. 표지 카바는 어딜 갔는지 모르게 이 고동색 속살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고독, 늙음과 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송병선 선생님의 번역입니다. 가바다 야스나리가 서문에 한 기절처럼 써있네요. 가바다 야스나리도 설국이라는 소설로 노벨문학상을 탔어요. 그 소설도 한번 꼭 제가 다루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소설이죠. 시적이고 가슴이 설레게 만든 그런 문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본 문학은 전 세계인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기도 합니다. 90살이 되는 날 나는 풋풋한 처녀와 함께하는 뜨거운 사랑의 밤을 나 자신에게 선사하고 싶었다. 사랑에 대한 갈망은 나이가 들어서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더한 것 같고, 여자들도 왜 없겠어요. 하지만은 드러내지 않거나 아니면은 잊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특히 현대인들은 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열망조차도 그냥 누른 채로 잊고 지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 팬데믹 시대에는 좀 더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또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힘든 시절이고요. 부분의 인간이 죽어 있을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이었던 것이다. 나는 산 니콜라스 공원의 양지 바른 길가에 있는 식민지 풍의 집에서 산다. 그곳은 내가 아내도 돈도 없이 평생을 보낸 곳이자 내 부모님들이 태어나고 돌아가신 곳이기도 하다. 나는 내가 태어난 바로 그 침대에서 먼 훗날에 아무런 고통 없이 홀로 죽음을 맞으리라 결심했다. 이 결심은 많은 분들과 공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글을 쓰는 것은 다만 내가 평생 동안 읽어온 수많은 것들로부터 세상에 빛이 될 무언가를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제가 이 기절이 좋아서 줄을 치고 별표까지 했습니다. 나이란 곳이 천장에 비새는 곳처럼 우리가 각자에게 남은 생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일찍부터 죽음 그 자체보다
사회적인 수치에 대한 감각을 먼저 익힌 것이다. 이 사회적인 수치가 감각이 심각한 한국입니다. 수치에 대한 감각이 지금 없죠. 레닌의 거짓말을 해라. 거짓말을 해라. 수없이 거짓말을 하면 진실이 된다는 그 말을 써먹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한국의 수치에 대한 감각이나 양심이라는 것이 지금 실종된 상태라고 봅니다. 특히 4.15 부정선거라는 이 엄청난 사건을 반드시 짚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영영 자유를 잃게 되니까요. 여야 초월 인간이면 반드시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진실하고 양심을 지킨다는 면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거든요. 마음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우리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 마음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변화를 쉽게 눈치챈다. 한 번도 섹스를 할 수 있는 나이의 한계에 대해 염려해 본 적이 없다. 근데 본질적이지 않은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은 생의 승리다. 오직 본질만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본질이 아닌 것들은 다 그냥 바람에 흩날리고 본질적인 것, 가장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만 남든다는 것이죠. 이분의 문제는 굉장히 재밌어요. 저기 내 90살이 오는군. 묻지 않은 평화로운 유체를 지켜오며 고전 작품들을 내 멋대로 해석하고 나만의 고상한 음악을 듣는 데만 골몰하고 있었다. 경제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시간 외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살피고 유튜브 보는 일도 중요하고 재밌지만 또 예책을 이렇게 꺼내서 저는 줄칭 대목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르케스 책에 대한 뜻깊은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에 욕심이 많았던 우리 세대의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환상을 모두 잃어버렸다. 현실은 자신들이 꿈꾸던 미래의 모습과 같지 않다는 걸 배우고 나자 그들은 향수 어린 옛것을 찾게 되었다. 그들은 내가 쓰는 글이 늙은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늙는 것을 겁내지 않는 젊은이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자 내 칼럼은 다시 사설지면으로 돌아왔고 이따금 특별한 경우에는 일면에 실리기도 했다. 한마디로 나는 창녀들 때문에 결혼할 시간이 없었다. 여기서 참 많이 웃었어요. 그러나 90살이 되던 날까지, 그러니까 더 이상 운명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로사 카바르카스의 집을 나서기 전까지 그렇게 말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겠다. 나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기분은 공원을 둘러싼 철제 울타리에 군인들이 버티고 있는 것을 보자 금세 사라지고 말았다.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과장법이 있는데 그 과장법이 위트와 유머로서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고 신기롭게 만드는 작가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만 같습니다. 기절, 당신 때문에 22년 동안 울었지요. 이분만이 갖고 있는 유머가 그의 글 속에 빨려들게 만드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 종이가 주머니 속의 불덩어리처럼 내 몸을 달구는 걸 느끼고 있었지만 너무나 깊은 감동을 받은 나머지 퇴직 의사를 표시해서 파티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았다. 늙는다는 것의 매력 중 하나는 우리를 용도 폐기된 존재로 여기는 젊은 여자 친구들이 도발적인 말과 행동을 거리낌 하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나이듦에 대해서는 다 경멸하는 것들이 있어요. 싫고 피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감하는 또 기절을 실제로 벌어졌던 사건들이 잊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코 일어난 적이 없는 일들이 마치 일어난 것처럼 기억 속에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것뿐이다. 저도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과 일어나지 않은 일들, 꿈속에서 봤던 일들이 마치 현실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나이란 숫자가 아니라 느끼는 것이라고. 이 말씀도 참 와닿습니다. 나는 현실이라기보다 차라리 내 기억 속에 있는 것 같았다. 이 대목도 좋아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글 쓴다는 거, 소설 쓰고 시 쓴다는 것. 나랑 똑같은 생각이네. 이런 공감할 수 있는 대목들이 나오는 거. 그것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또 삶을 더 뜨겁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은 행복한 사랑이 아니라 버림받은 사랑임을 알게 되었다. 이를
더욱 분발하게 만들고 앞으로 더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행복했던 기억과 사랑보다도 어쩌면은 실패했던 기억과 버림받은 그 추억으로 인해서 버림받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더 누구보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때가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대목이 있어요. 그 대목들을 읽어드리고 내 슬픈 창녀들의 추억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몸이 떨리는구려. 그때부터 나는 내 생애를 1년이 아니라 10년 단위로 재기 시작했다. 50대의 삶이 결정적이었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보다 나이가 적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60대는 이제 더 이상 실수할 시간이 남아있지 않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장 열심히 산 시기였다. 70대는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간일 수 있다는 생각에 끔찍했다. 그러나 90번째 생일에 내가 니나의 행복한 침대 속에서 살아있는 몸으로 눈을 뜨자 인생은 헤라클레이토스의 어지러운 강물처럼 흘러가 버리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석쇠에서 몸을 뒤집어 앞으로 또 90년 동안 나머지 한쪽을 익힐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흡족한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갔다. 나는 걸핏하면 눈물을 흘리는 울보가 되었다. 채 억누르지 못한 애정에 얽힌 감정이 느껴질 때마다 목이 메었다. 또 어느 날 나이 많은 사람이 안 보이고 나이 젊은 사람들만 보일 때 모두가 나보다 나이가 적구나 이렇게 절망할 때도 있어요. 근데 위를 보면 또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또 위로가 되고 실수할 시간만이 아니라 사랑할 시간도 없고 또 허투루 보낼 시간이 정말 없구나. 또 나이 들면 통찰력이 생기기 때문에 뭐든 또 해낼 수 있고 뭐든 실수 없이 잘 해낼 것 같은 그런 기분에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뒷부분을 읽어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잠이 안 하는 부엌에서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되살아난 고양이는 내 발목에 꼬리를 둘둘 말더니 책상까지 함께 걸어갔다. 잠이 안 하는 누렇게 바랜 종이와 잉크병, 오랜 깃털을 정돈했다. 태양은 공원의 편도나무 사이로 떠올랐고 강이 마른 탓에 일주일이나 늦게 도착한 하천 우편선이 포효하면서 항구로 들어왔다. 마침내 현실이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건강한 심장으로 100살을 산 다음 어느 날이건 행복한 고통 속에서 훌륭한 사랑을 느끼며 죽도록 선고받았던 것이다. 나이 들면 몸의 고통, 몸의 괴로움 같은 것들이 커질 텐데 이조차도 행복한 고통이라고 느끼고 훌륭한 사랑을 느끼며 죽도록 선고받았다고 이런 소설 기절만으로도 인생은 참 찬란하고 축제구나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혼자이나 언젠가 사랑이 찾아와 더없이 떨리는 그 존재의 기쁨 속에서 행복의 최고의 시간을 보내시길 빕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소개한 기업들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기업이 잘 돼야 우리 경제도 살고 또 국민들도 경제 공부를 열심히 하여 좀 더 냉철하게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이 되기를 빕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꾹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